네, 안녕하십니까. 유한양 행스터입니다. 나는 올해 유한양의 주식 투자로 8천만 원을 벌려고 했는데 일단 현재 총 금액 대비 6.4% 2억 8천만 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죠. 수익은 1,818만 원. 시드 대비 제가 가지고 있는 시드는 6천만 원입니다. 순수 올해 6천만 원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을 했죠. 시드 대비 30.3%. 올해가 5월 달이 아직 안 지난 상태에서 한 달 평균 수익 금액이 363만 6천 원입니다. 오케이, 잘했어. 잘하고 있어, 스터. 100% 8천만 원을 유한양행을 통해서 벌려고 제가 가장 잘하는 투자였으니까요.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지금 현재 유한양의 장은 가격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유한양으로 돈을 벌기가 좀 힘들 것 같다. 제가 이렇게 수익을 본 이유는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또 핵심적인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요. 자, 유한양행 관련 뉴스 몇 가지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코로나 특수로 인한 유한양행 락스 매출 27%가 급증했다. 솔직히 코로나 특수 락스 매출 때문에 주가가 최근에 오른 건 아니지만 요거는 뭐 짚고 넘어가 줘야죠. 지속적으로 유한양행을 끌어가고 있는 상품 중에 하나, 유한양행 락스 매출과 비중에 대해서 기사가 기분 좋게 나왔습니다. 유한양행 요 락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 한참 발병을 했었을 때 한국에서 단백질을 죽여버리니까 이 락스의 그 성분 자체가, 그러니까 아예 코로나 균 자체가 박멸이 된다. 그래서 희석시켜서 화장실 청소하고 소독할 수가 있다. 창문 다 열어놓고 해라. 요런 어떤 뭐 커뮤니티로 해가지고 굉장히 넓게 퍼졌었죠. 그 소식 자체가. 그러면서 세계 중심 주목을 받았었다. 그리고 입사 관련, 그러니까 유한양행 채용 소식이죠. 그래서 뭐 작년과 올해 변함없이 채용을 하고 있다. 끄떡없다. 이런 사실을 예측할 수 있는 소식이었고요. 그 다음에 특이사항이 이제 저번 주 목요일 날 승인이 났는데 이뮨 온시아 PDL1 억제 면역 항암제 이상 승인이 됐다. 근데 이것은 뭐 꾸준하게 지금 진행을 유한양이 하고 있는데 기사 내용이 이뻐요. 어떤 부분이 이쁘냐? 국내 암 환자들이 접근 가능한 가격에 제공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제가 유한양의 주식 투자를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 경영 마인드가 좋아요. 투명한 경영, 주주 친화적인 경영, 그리고 대한민국의 이 암 환자들에 대한 배려지 않습니까? 접근 가능한 가격대 제공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그러니까 이 항암제 자체가 수입을 하기 때문에 약가가 비싸지 않습니까? 근데 독자적인 한국 기술로 개발을 해가지고 해내겠다. 신약 개발은 뭐 물론이고 이 목표 자체가 진짜 순수하지 않습니까? 1900년부터 유한양은 이런 마인드로 사업을 해왔어요. 그래서 사실 한미 약품이나 뭐 녹십자라든지 셀트리온, 뭐 HLB 이런 회사들보다 관심을 솔직히 못 받았던 게 사실이죠. 이런 어떤 바이오 업계에서. 공격적인 막 그런 마케팅이나 그런 공격적인 그 조금 뭐라 해야 될까? 자극적인 소재화 시키지 않습니다. 경영진 자체들. 굉장히 보수적이지만 이 마인드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이미지가 좋고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고 아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자식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주식이라는 평가를 하는 것이 사실이죠. 좋다. 좋아. 그리고 IMC 002는 이제 임상 시험 계획이 이제 미국 FDA, 요거는 이제 이전에 한 두 달 됐나요? 벌써 12월 말쯤에 발표된 것 같은데, 요거는 일상 계획이 이제 FDA 통과된 바 있다. 그래서 IMC 001, 002 착착착착 진행되고 있다. 이뮨 온시아는
소렌토 테라피, 현재 이제 주가의 중심에 어떤 그 활화산을 태웠던 애가 또 소렌토 테라퓨틱스, 소렌토죠. 얘들하고 합작으로 해가지고 유한양이 이미원시아에 투자를 한 상태죠. 착착착착 진행되고 있다. 자, 이번 주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매매 동향. 외국인들이 많이 샀다가 주가가 쭉 올랐었죠. 동그라미 보이시면 거래량을 한번 보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는 살짝 줄어들었죠. 거래량 자체가 외국인도. 요거 이제 확 튈 때 5월 8일 날 거래량이 확 튈 때 외국인들이 많이 샀죠. 20만 주 정도. 그때 이제 일주일간 해가지고 거의 한 30만 주 샀었는데 4만 7천 원대에서 조금씩 매수를 하고 4만 7천 원대 지지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5만 4천 원까지 달렸었죠. 지금 이제 5만 2천 원대에서 지금 지지를 하고 있고 4만 7천 원대 요 흐름을 보고 들어갔더라면 5만 원에 나는 팔았을 것이다. 근데 그 흐름이 너무 미약하다고 저는 판단을 해가지고 현금이 한 3% 정도, 3%도 안 들어갔죠 그때. 3% 미만으로 들어갔었던 거고 이때 48,600원 정도, 2,000원 정도 올랐을 때 전량 매도했었죠. 그 후로 폭발적인 상승을 했었다. 외국인 물량 이런 흐름도 어떤 저의 이제 투자 실패로 기록이 돼가지고 경험으로 정립이 됐다. 다음에는 실수하지 않겠다. 그리고 기간은 꾸준하게 요 이제 가격 상승 흐름 타고 쭉 팔아버리는 느낌. 요때 한 10만 주 이상 팔았을 건데. 죄송합니다. 한 50만 주 정도 팔았네요. 50만 주 정도. 그래서 외국인 기간 요 거래량만 판단을 해도 주가의 흐름을 조금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예측하지 말자. 대응해라. 근데 대응하다가 이번에는 스터가 돈을 못 벌었다. 이런 거죠. 이것까지 벌었으면 어떡하려 그래. 유한양의 스터. 겸손해. 오케이, 알았어. 요거는 제가 파일로 정리를 한 건데 4월 8일부터 지금 현재까지 거래량 평균을 내보니까 85만 주 정도 됐더라고요. 액면 분할 이전에 약 5.5배 정도 늘어난 거래량입니다. 4만 6천 원에 시작해가지고 현재가는 5만 2천 원을 지지를 하고 있다. 6천 원 정도 올랐죠. 거래량은 평균적으로 5.5배 늘어났었고 가격은 6천 원 정도 상승을 했다. 바이오의 기대감 그리고 레이저 티닙 이상 발표 그리고 면역 항암제 중에 이제 AL 바이오랑 함께하는 전임상 상태에 있는 신약 물질 요게 아스코 아마케 등에서 이렇게 발표된다는 이런 기대감들. 그런데 아무튼 저의 어떤 가격은 47,200원에 머물러 있다. 그래서 뭐 두 달에서 길게는 세 달까지 이 가격 흐름대가 제가 원하는 가격으로 안 내려온다. 그럼 데이터가 이제 거의 한 5달 정도의 데이터가 쌓이는 거지 않습니까? 어떤 데이터냐? 거래량에 따른 가격대 흐름 그리고 이제 지금 어느 정도 공매도가 이제 공매도 금지가 이제 6개월로 지정이 됐었잖아요. 이제 그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까지 이제 살펴보면서 투자 금액,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미 올라버린 가격에 내가 예전 가격만을 보고 47,200원대 첫 번째 매수를 들어간다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으니까 무턱대고 또 가격대를 바꾸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떤 흐름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투자했던 어떤 고정관념이죠 일종의 이전의 데이터를 가지고 기납적으로 판단을 한 그 가격대 다시는 47,200원 밑으로 안 올 것 같지만 기다려 봐야 된다. 지금 또 외국인한테 제가 한번 속아가지고 금요일날 이렇게 52,000원에 53,000원에 52,300원에 샀어요. 수수료 하니까 지금 현재 이제 400만원치 들고 있는데 35,000원 지금 손해보고 있죠. 요거는 현재 총 금액 대비 수익하고 시드 대비 수익률 아까 말씀드렸던 거고 이거는 미국 주식 통해서 570만원 정도 1월 1일부터 5월 24일까지 그리고 요거는 이제
유한양행 올해 거 1459만 원. 뭐 작년 거부터 한번 조회를 한번 해봤습니다. 3371만 원. 예. 유한양행으로는 3600만 원을 벌었는데 밑에 보시면 뭐 상상인 증권, 아난티, HLB, HLB 진짜 많이 떠. 에이 진짜 짜증나 생각만 하면. HLB, 애증의 HLB. 이것도 똑같은 실수를 했어요. 야 기가 막히죠. 어떤 약하고 다 잘 어울려요 이게. 리보사센입, 리보세라닙. 그래가지고 제가 한 15만 원대인가 들어갔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물려버렸죠. 손절했습니다. 25% 빠진 거 보이시죠? 25%. 진짜 어리석었죠. 그리고 제가 건드렸던 게 맥커리 인프라, T 로보틱스, 신라젠, 휴원스, 아난테 HLB, 오스템 임플란트, 맥커리 인프라. 내가 손 댔던 애들 족족 다 마이너스 했다. 근데 유한양행만 투자 수익을 거뒀다. 근데 그게 가장 크죠. 그렇습니다. 유한양행 쉬면 뭐 할 거냐?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QQQ 나스닥 100 추종 지수를 추종하는 QQQ를 3배 레버리지하는 TQQQ의 전투로 TQQQ를 매입을 할 겁니다. 원래는 1등 주식하고 QQQ랑 TQQQ를 같이 하려고 했는데 의미가 없다라는 판단을 해가지고 TQQQ를 좀 많이 매입을 할 거다. 요것도 유한양행 매입하듯이 똑같이 할 겁니다. 스톱 매매법이죠. 그래서 한번 들어갈 때 가격대별로 79달러부터 74달러, 79달러, 64달러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가격대별로 분할로 일정한 금액씩 계속해서 매입을 하고, 이거는 QQQ가 3% 내리면 9%가 떨어져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가격대별로 분할 매수한다. 3%가 오르면 무조건 매도한다. 수익이 얼마든 상관없다. 3% 오르면 매도하고 다시 시작한다. 저점은 34달러로 본다. 34달러까지 현금의 50%를 남겨놔야 된다. 기필코. 그래야만 한다. 그러면 제 전체 운용 자본 대비해서 가격대별로 들어갈 수 있는 금액이 700만 원이 나옵니다. 근데 이 700만 원은 3배의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거랑 똑같다. 7321, 2100만 원 가지고 투자하는 거랑 동일하다. 무조건 따는 게임입니다. 무조건 수익 나는 게임이에요, 이거는. 그런데 단점이 하나 있죠. 수익이 얼마 안 된다. 수익이 얼마 안 된다. 그래서 이 3배짜리 레버리지를 제가 택한 겁니다. 요거 이제 수익 보는 거 족족도 하루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벌었으면 벌었다. 펐으면 펐다. 내가 하는 방송에서 지속적으로 제잘거릴 겁니다. 요거 고민의 흔적. 글자 진짜 못 쓰죠. 근데 컴퓨터로 작업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은데 이게 스케치북에다 작업을 한 거거든요. 쓴 거거든요. 스케치북 크게 이렇게 보면 좀 더 생각의 정리를 조금 할 수가 있어요. 나름대로 계산하는 겁니다. 유한양이 나의 노후를 책임질 수 있을까라는 오늘 생각을 했거든요. TQQQ 매수는 나중에 또 이야기를 하고, 유한양이 나의 노후까지는 책임지지는 못할 것 같다. 요즘 들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또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지금처럼 훅 가격 올라가지고 나를 놀래킬 건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또 우상향할 건지 또 박스권에서 갇혀버릴지 하락할지 솔직히 몰라요. 그게 저를 끊임없이 공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의 변동성, 코로나 위기가 끝나고 나면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어떤 것으로든 돈이 모이게 되는데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게 될 것은 뻔한데, 유한양행은 가격대로 오면은 투자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S&P 500 지수 추종 ETF, 그 다음에 나스닥 100개 기술주, 그 중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등 판 기업 있죠. 제일로 잘 나가는 기업. 걔네들을 거의 50% 갖고 있는 QQQ. 그리고 그거를 3배 추종하는 TQQQ. TQQQ는 장기적으로 갖고 가는 것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가져갈 겁니다. 그리고 1등 주식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그러니까 ETF 투자, 세계 1등 투자, 그 다음에 레버리 3배짜리 투자. 3배짜리는 이 변동성 장에서만 써먹는다. 갈피 잡을 수 없을 때. 하지만 전 고점을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레버리지 TQQQ입니다. 근데 이제 차트를 보시면 QQQ 나스닥 100 추종 지수는 전고점 부근에 와 있는데 TQQQ는 전고점 대비까지 올라오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3배짜리 레버리지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왜 이 위험한 것을 넌 하려고 하냐? 단기적으로 수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 돈 700만원 투자해서 2100만원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레버리지 3배짜리예요. 한국 사람들이 한 2조 2천억이 이 레버리지 투자로 갔다 가더라고요. 미국으로. 그래서 달러가 졸라 올랐나? 최근에 1240원까지 올랐던데. 자, 아무튼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어떤 뭐 수익의 흐름적인 흐름 계속해서 보실 수가 있다. 그리고 유한양행 또 가격대가 오면은 알람 설정 딱 해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드디어 왔다 막 이런 제목 뜰 거 아닙니까? 그때 이제 들어오시면 됩니다. 유한양에 수익을 날 수밖에 없는 그 가격대가 있으니까. 자, 그럼 유한양에서 너는 어떻게 돈 벌었냐? 지금까지 첫 번째는 위험을 분산을 했죠. 주식과 현금으로 위험을 분산한 겁니다. 뭐 다른 사람들은 레이 달리오 애들은 뭐 장기채, 뭐 중단기채, 단기채, 그다음에 장기채 이렇게 뭐 7%, 8%, 뭐 12%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뭐 그다음에 주식 30%, 뭐 주식, 국채, 그다음에 또 현물 그 뭐죠? 원유 같은 거, 원자재 요런 것들을 해가지고 사계절 버티는 그런 걸로 위험 분산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냥 주식과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근데 저는 위험 분산을 어떻게 하냐 주식과 현금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 가격대에서 모르겠다 하면은 주식을 5%만 매입을 하고 현금을 95%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가격대 유한양행이 22만 원대다 그러면 약 한 30% 아니죠. 그때는 약 한 15% 정도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현금으로 가지고 있고 21만원, 20만원대 딱 떨어졌을 때 액면분할 이전이죠. 그런 식으로 됐었을 때는 현금의 50%를 가지고 있고 주식으로 50%를 매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주식이 오르면 제가 원하는 수익에 도달하면 제가 원하는 수익은 얼마입니까? 한 달 50만원이잖아요. 그런 욕심 부리지 않는 마인드로 해야 매도를 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50만 원 벌려고 주식 투자를 한번 해보라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363만 원 한 달에 이렇게 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가격대별 현금을 분할 매수를 철저하게 지키는 거고요. 그러니까 물타기랑 분할 매수랑 다른 점이 예를 들면 5만 2천 원대가 들어왔어요. 유한양행이. 근데 완전 호재 일색이에요. 호재가 세 가지가 떴어요. 5만 7천 원까지 갔어. 근데 5만 4천에 샀다. 예를 들면 5만 4천에서 가격이 5만 2천으로 떨어졌어. 그 가격대에 살려고 했냐 이 말이지. 별다른 계획도 없었는데 매수를 들어갔다. 그거 이제 물타기고. 자, 5만 2천 원대까지 가면 나는 100주를 더 매입하겠다. 5만 1천 원대, 5만 원대까지 내려오면 약 300주 정도를 보유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계획에 맞춰가지고 들어가면 분할 매수. 가격대별로 현금과 분할 매수. 이 기업을 투자를 했었을 때 정확한 가격대와 현금 비율 그리고 매도 가격까지 나와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 줘야 된다. 맹목적으로 매도를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하면 100전 한 51패. 어차피 절반 맞고 절반 틀리니까. 근데 주식은
금액을 다 투입하면 다 잃는 거죠. 50% 손실이 났었을 때 다시 원상 복귀하려면 50% 이상 올라야 돼요. 50% 올라가지고는 가격 회복이 안 됩니다. 그리고 항상 저점을 확인을 해야 된다. 유한양행은 20만원이 저점이 20만원, 4만원이 현재 저점인데 거래량도 굉장히 많아져 가지고 그 저점이 달라질 수는 있어요, 앞으로. 그리고 TQQQ도 34달러, QQQ도 저점을 다 코로나가 다 알려줘 버렸어요. 그래서 그때까지 현금의 50%를 보유합니다. 그래서 지지 않죠. 질 수가 없는 게임을 세계 1등 주식하고도 할 수가 있다. 얘들은 계속해서 올라요. 살 틈을 안 줘. 꾸준하게 올랐는데 언제 떨어질지 모른다. 그런데 현금의 5% 정도는 현재 가격에 들어가도 굉장히 안전하다. 자, 위험을 분산하는데 유한양 햄스터는 주식과 현금으로 위험 분산을 했다. 가격대별로 현금 분할 매수, 저점을 확인하고 현금의 그 저점까지도 현금의 50%를 보유해라. 많이 벌 생각 하지 마라. 내가 갖고 있는 현금이 1억이면 1억 다 하면 그 다음 할 것이 없습니다. 차근차근 지지 않는 투자 계속 해야 얼마나 재밌습니까? 한 달에 363만원씩 벌면 꿀잼이에요, 꿀잼. 계속 빨간색만 있어. 얼마나 재밌는지 아십니까? 현금을 항상 남겨놔야 된다. 한번 담가 보는 거예요. 이거 내가 판단이 맞는데 내가 사고 싶은 가격이 딱 왔어. 그래가지고 사고 싶은 이유들이 한 5가지가 딱 됐어. 내가 가진 현금이 한 1,000만원 정도 돼. 한 30만원 정도 들어가 보는 거예요. 지독이 사고 싶잖아요. 한 3%, 2%뭐 이렇게 현금에 들어갔다가 추이를 쭉 보는 거예요. 그런 흐름이 또 보인다니까요. 자, 철저하게 가격대별로 분할 매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한양 행스터였습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